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온에어 디지털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종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GCP와 함께하는 영화 리뷰 감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회사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알고리즘만큼이나 중요한 게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 프랩이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영화 리뷰 감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게 해줍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은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학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합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판매, 공급 관련 불확실성을 줄여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나 구글 포토 등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에서도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계속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모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만들기 위해 좋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의 복잡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데이터가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데이터 프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 프랩은 데이터 크기에 상관없이 UI상에서 클릭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데이터 프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프랩을 통해 준비한 데이터를 실제 자연어 처리를 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다양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리뷰 감성 분석을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감성 분석을 위해 데이터 프랩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해보고 이를 빅쿼리에 저장한 후 구글 시트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API를 사용해서 간단히 감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직접 데모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은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사용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해서 변환하고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 방식이고 규모와 상관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배포하거나 관리할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분석가들은 분석을 위해 정말 많은 툴들을 알아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은 쉽고 간편하게 UI 내에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데이터를 깨끗하게 구조화된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 다음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은 세 가지 장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서버를 관리하거나 소프트웨어 설치와 같은 운영 오버헤드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빠른 탐색이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스키마나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확인해주고 미싱 밸류나 아웃라이어, 데이터 중복을 쉽게 확인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준비 과정을 코드를 모르더라도 UI상에서 쉽게
클릭만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큰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조인해서 보는 것은 많은 경우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히팅과 같은 타 부서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많은 대기 시간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이터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나 인프라 조직에 도움이 없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데이터 소스만 연결한다면 우리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몇 초 만에 데이터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강력한 서버리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것을 인프라 관리에 어려움 없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나 배치 데이터를 빅쿼리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저장소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해보거나 루커와 같은 BI 툴들을 이용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랩에서는 즉각적인 데이터 패턴 파악이 용이합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부포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상치나 결측치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이를 상호작용을 통해 더 자세히 파악하거나 원하는 작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키마나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작업일 겁니다. 데이터 프랩에서는 이런 스키마나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데이터가 적절한지 파악하고 변환해 가는 과정을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컬럼의 데이터를 변환한다면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스플릿한다거나 특정 값으로 교체한다거나 때로는 글자의 수나 길이를 측정하여 새로운 컬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는 데이터 타입이나 데이터 자체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 프랩에서는 ML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가 변환한 작업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인텔리전스한 기능을 통해 좀 더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쿼리나 데이터 스토리지의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를 읽어서 변환하고 이를 원하는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한다면 오라클 DB 등 좀 더 추가적인 데이터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프랩을 이용하면 우리는 쉽게 UI상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뒷단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데이터 크기에 상관없이 배치나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플로우와 연동을 통해 우리는 처리에 대한 고민 없이 UI상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랩에서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몰라도 빅데이터를 잘 처리해 줬는데 사실 이 제품은 많은 데이터 처리에서 사용되는 독립적인 제품입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배치와 실시간을 처리할 수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래밍은 오픈소스인 빔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리소스를 필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고민 없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빅쿼리,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물론 클라우드 펍섭의 실시간 이벤트도 리얼타임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파악해서 필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스케일을 업이나 스케일 다운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의 워커로 시작되었던 작업이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00개의 워커까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프라가 아닌 처리하는 로직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배치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정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하면 같은 코드로 실시간 이벤트와 벌크 데이터를 인프라나 병렬 처리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변환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우리는 분석을 위해 빅쿼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빅쿼리에 저장하면 많은 분석에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빅쿼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서버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정말 큰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정말 큰 쿼리를 돌려서 원하는 데이터도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SQL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SQL을 이용하여 분산 처리에 대한 고민이 없이도 큰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SQL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머신러닝을 해볼 수 있는 BQML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후 세션에서 BQML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뤄질 예정입니다. 빅쿼리에서는 많은 확장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도 쉽게 연동해서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SQL보다 시트에 익숙한 사용자들도 시트에 익숙한 기능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제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텍스트의 감성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내추럴 랭귀지 API입니다. 내추럴 랭귀지 API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장 내에서 조직, 위치, 이벤트, 제품과 같은 유형에 따라 라벨을 지정할 수 있고 또 문장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감성을 파악할 수 있게 감성 분석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상담원이 고객과 대화하는 경우에 이런 감성 분석을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하게 고객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추럴 랭귀지 API에서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API를 호출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홈페이지에서 내추럴 API의 소개 페이지를 보면 엔티티 분석이나 감성 분석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감성 분석 결과는 -1에서 1까지의 스케일로 제공하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영화 리뷰를 하나 가져와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경우 리뷰의 감성 분석 스코어가 0.7로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데모 관련 설명드리고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프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와 빅쿼리, 내추럴 랭귀지 API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루었던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영화 리뷰를 감성 분석해가는 과정을 간단한 데모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성 분석을 위해 데이터 프랩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해보고 내추럴 랭귀지 API를 이용해서 간단히 감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GCP 콘솔에서 데이터 프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데모에서는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를 열게 되면 데이터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눌러서 오늘 작업하는 플로우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전체 작업을 UI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플로우라고 합니다. 데이터셋을 눌러서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환 과정을 모아둔 레시피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가 8개의 컬럼과 7개의 로우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몇 가지 작업의 추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생성일이 스트링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 개의 데이터 포맷이 다른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포맷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는 컬럼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우측 상단의 레시피 메뉴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우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영화별로 리뷰가 저장되어 있는 3개의 파일을 불러와서 이 3개의 파일을 동시에 가공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로드가 완료가 되면 간단히 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작업하던 플로우로 로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데이터 가공을 위해 레시피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레시피의 이름은 리뷰라고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에서는 3개의 리뷰 파일을 합쳐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리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67개의 로우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리뷰 파일도 같이 불러와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유니온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해서 적용을 누르면 컬럼들이 로드가 되고 컬럼들이 일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3개의 파일의 유니온이 문제가 없다면 이 작업을 레시피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267개로 3개의 리뷰 파일이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쳐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레시피에 들어가서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리뷰 내용의 글자 수를 세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컬럼을 가지고 우리는 글자 수에 따라서 범위를 정해서 필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 글자 수가 10글자 이상이고 50글자 미만의 데이터만 보이도록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레시피를 눌러서 지금까지 리뷰 파일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플로우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화 파일과 리뷰 파일 두 개를 가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공했던 두 개의 파일들을 합쳐서 마지막으로 감성 분석을 위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에서 어펜드 조인을 선택합니다. 리뷰 파일에 조인할 무비 파일을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조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컬럼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컬럼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무비 파일과 리뷰 파일이 조인돼서 하나의 새로운 레시피에서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처리되는 작업을 데이터 플로우가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저장도 GCS가 아닌 빅쿼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된 위치를 정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관련 추가적인 몇 가지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데이터 플로우를 띄워서 실제로 이 작업을 처리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 화면에서 표시해 줍니다. 데이터 플로우에서의 디테일한 작업 내역들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다시 합쳐지는지 그 분산했던 처리 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최종 결과는 빅쿼리에 저장했기 때문에 빅쿼리 화면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쿼리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빅쿼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요. 데이터의 스키마 정보, 그리고 여러 상세한 정보들, 데이터의 프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211개의 로우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QL 쿼리로 이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간단히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쿼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서비스이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히 데이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같은 작업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원하는 데이터의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잘 아시는 구글 시트에서 빅쿼리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트에서 빅쿼리에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추럴 랭귀지 API랑 연동해서 감성 분석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쿼리의 테이블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빅쿼리의 데이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조건을 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바로 조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회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시트로 가져왔습니다. 이 시트의 마지막 컬럼에 감성 정보의 숫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컬럼을 생성하고 가져온 숫자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의 기본 기능인 조건부 서식을 걸어 보겠습니다.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붉은색, 긍정적이라면 녹색이 나올 수 있도록 색을 저장했고요. 중간값은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내추럴 랭귀지 API와 연동을 해 보겠습니다. 앱 스크립트에서는 간단한 코드 구현을 통해서 구글 시트의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코드를 좀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임의로 만든 감성 분석을 실행하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구글 시트의 리뷰 데이터를 읽고 내추럴 랭귀지 API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구글 시트에 다시 기록합니다. 권한 동의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구글 시트에서 이번에 만들었던 새로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리뷰 내용에 대해서 감성 분석 결과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1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고요.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리뷰를 나타냅니다. 네, 몇 가지 리뷰를 읽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봤을 때 그 리뷰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데모를 통해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